안식가였습니다. 일본어 한자 하나를 알면 넷을 알 수 있다. 1타 4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음이 같은 한자끼 묶어보고 있는 볼륨 1인데 벌써 98강입니다. 오늘 보실 4개는 이거예요. 네, 많이 보신 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한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셨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한자를 이해하시게 되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서 또 의미를 연상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위에 두 글자는 흉자고요. 흉자 밑에는 뇌자, 흉 2개, 뇌 2개예요. 하지만 맨 처음에 한자만 이해하시면 또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4개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들이 우리 공부할 때 어떤 단어로 접할 수 있는지 시험 볼 때, 독해 때 자주 보는 단어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네, 맨 처음에 이 흉자는 일단 오른쪽 적어볼게요. 밑에 있는 요거는 구덩이에요. 입 벌릴 감자긴 한데요. 구덩이를 그린 거예요. 뭔가 빠지는 구덩이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5오자긴 합니다만 그 구덩이에 뭔가 빠졌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졌으니 얼마나 운수가 나쁜가 불길하고 흉하다에서 흉할 흉자예요. 이ですね. 그 구덩이에 빠졌으니 운수가 나쁘다. 불길하고 흉하다 해서 흉할 흉자. 대표적으로는 길흉가지요. 발음은 키쿄. 음으로는 쿄입니다. 지난번에 길자 했습니다. 위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복습하세요. 그 길하고 흉하다라는 길흉의 흉자 키쿄였고요. 그렇죠. 흉작. 농사의 작황이 흉했던 흉작이요. 발음은 쿄사크. 세 글자실까요? 그렇죠. 흉악범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쿄아크항. 그 흉악범의 흉자기도 하고요. 네, 이 흉자는 이거면 됩니다. 이ですね. 네, 이것도 흉자인데 왼쪽에는 육달월입니다. 신체 부위를 말하는. 네, 오른쪽 거는 방금 했던 흉자, 흉할 흉자에 요렇게 쌓이는 건 쌀포자죠. 뭔가 레워싸는 쌀포인데요. 그래서 흉한 마음을 싸고 품고 있는 가슴. 이것 또한 가슴이긴 하지만 거기다 왼쪽에 몸을 말하는 육달월 이 글자를 더해서 가슴 흉이 됩니다. 이ですね. 흉할 흉에다가 그 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가슴 거기다가 왼쪽에 몸을 나타내는 글자 육달월을 더해서 가슴 흉 그렇게 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신체 부위 중에서 흉하게 생긴 기관들을 싸고 있는 가슴 뭐 그렇게 봐도 좋고요. 그 가슴 흉인데 대표적으로는 흉부, 발음은 쿄부, 음으로는 쿄갑니다. 쿄부, 가슴 부위를 말하는 흉부의 흉자입니다. 쿄부. 흉중, 발음은 쿄추. 요게 N1 때 한자기 나왔던 단어인데요. 모르면 어렵죠. 흉 그러니까 큐 할 것 같고 중자는 주 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흉중, 가슴 속을 의미해서 발음은 쿄추. 가슴 속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심정? 그런 심정을 헤아린다라든가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쿄추. 네, 의미도 중요하지만 발음 챙겨두시고요. 흉 중에 쿄추고요. 도흉이네요. 그래서 발음이 도쿄입니다. 앞에는 정도의 도자니까 가슴의 정도가 뭐냐면 담력, 배짱입니다. 어떠한 배짱과 담력을 도쿄합니다. 뭐 도쿄가 아루 배짱이 있다. 도쿄가 나이 배짱이 없다. 그때 배짱으로 도쿄를 쓰지만 뒤에다 뭐 하나 붙여볼까요? 다메시. 그렇죠? 시험의 시자 테스트하는 거죠. 담력 테스트. 그것을 도쿄다메시처럼 도쿄라 하면 배짱과 담력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기도 해요. 뜻으로는 가슴을 의미하겠죠. 발음은 문해. 참 많이 보는 단어죠. 예를 들어 문해가 도끼도끼 스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라든가 내지는 뭐 하나 붙여볼까요? 문해오 하루. 하루는 확장의 장자인데요. 쭉 펼치는 가슴을 펼치는 문해오 하루. 말하자면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할 때 가슴을 펴고 걷자라든가 문해오 핫대 아루크처럼 문해오 하루는 가슴을 쫙 펴고 자신감 있게 그럴 때 쓸 수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뒤에 글자가 타는 건데요. 발음이 그래서 문해야께 약계루는 타는 연소의 소자인데 타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타요. 풀었으면 문해가 약게르, 문해가 약게르는 가슴이 타는. 가슴이 탄다라는 건 명치 언저리가 쓰리고 아픈 그 속쓰림, 그것을 문해약게 스르 하기도 합니다. 뒷글자가 소동의 소음의 소자입니다. 소란스러운 건 사와그. 그런데 발음이 문화사와기. 조심할 건 문해가 아니라 문화로 가요. 문화사와기. 문화사와기 한다라는 건 가슴이 소란스러운, 즉 가슴이 두근거리는. 왜냐면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가지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문화사와기스르. 앞에 발음이 문해가 아니라 문화가 되는 케이스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화사와기스르 챙겨보시고요. 뒷글자가 계산의 산수의 산자, 산용입니다. 산용이라 함은 샘을임이에요. 계산. 그럼 발음은 상요가 되는데 앞에 가슴 흉자가 오는 바람에 발음이 문화장요입니다. 뒷글자의 상요에서 장요된 케이스인데요. 문화장요라는 건 속셈이라는 건 꿍꿍이. 그죠? 어떤 속셈이 있다, 꿍꿍이 있다 할 때 그 꿍꿍이를 문화장요. 발음 어려우니까 챙겨볼 만한 단어기도 하고요. 뒷글자 있었죠? 구르시안. 고통스럽고 힘든 거. 그래서 발음이 문화구르시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문화구르시는 가슴이 답답한. 그런 의미로도 접하게 됩니다. 이 대신에 가슴 흉자 관련 단어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한 번 더 보셔야요. 이 대신에. 네, 이번에 한자는 정자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약자를 보게 되니까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는 그렇죠. 마음심 변이고 위에 요거 있죠. 요거는 작을소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까 했던 흉한 흉이고요. 그래서 작은 흉한 일에도 마음이 괴롭고 번뇌가 가득하다 해서 번뇌할 뇌자입니다. 고민하고 번뇌하는 거죠. 이게 번뇌예요. 발음은 본노. 앞에 번자의 경우에도 N2 이상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일단은 묶어서 번뇌, 번뇌 뇌자고요. 앞에 고도모가 있네요. 그래서 발음이 고본노. 고도모 때문에 번뇌하는, 즉 자식 사랑이 끔찍한 고본노노 히토. 그러면 고본노노 히토, 자식 사랑이 끔찍한 사람, 자식을 끔찍히 아끼는 사람을 빗대서 고본노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앞에 고자시죠? 고뇌하는 거네요. 발음이 쿠노. 음독은 이 정도고요. 동사가 많이 접하죠. 그렇죠. 이게 고민하다의 나야무. 고민하고 뭔가 괴로워하고 내지는 아파서 고생하는, 뭐 예를 들어서 두통에 고생한다. 두통은 즈쯔하거든요. 즈쯔니 나야무 그러면 아파서 고생하는. 나야무가 고민하는 것 말고도 괴로워하는, 아파 고생하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명사화 시키면 발음은 나야미. 이게 고민, 걱정, 그런 걱정, 고민으로 나야미를 많이 접하기도 하죠. 발음은 나야마스는 괴롭히는 또는 성가시게 구는, 뭔가 또 시달리게 하는. 그렇게 의미가 좀 많을 때는 앞에 뭐 하나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아따마오 나야마스. 머리를 괴롭히는, 즉 골치를 썩이다 아따마오 나야마스. 항상 뭔가 동사를 외울 때 어렵다 싶으시면 명사 하나 붙여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쓸모도 많아지고 외우기도 쉬워집니다. 형용사로는요, 나야마시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로 또 접하게 됩니다. 이 데스네, 이 번뇌 뇌자는 이 정도 단어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네, 방금 번뇌 뇌자랑 비슷하죠? 왼쪽에 얘만 다르잖아요. 얘는 육달월, 신체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 중에 번뇌를 다스리는 기관은 뇌죠. 그래서 뇌자입니다. 뇌라 하면 두뇌입니다. 이게 두뇌. 발음은 즈노. 발음 어려워요. 챙기세요. 발음은 즈노. 두뇌의 뇌자. 두뇌는 즈노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두뇌의 뇌자, 즈노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혼자 두면서 뇌를 노라고 해서 쓰기도 하죠. 이건 뭘까요? 뇌 리자입니다. 했었습니다. 속 리자.
뜻은 뭐 한자 그대로 머릿속인데 발음이 노리. 이것 또한 N1 때 한자기 나왔던 거예요. 뇌리의 노리.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떤 단어를 외울 때에 좀 활용폭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앞에선 동사에 명사를 집어넣었죠? 이번에 명사에는 뒤에 동사 붙여요. 이런 식으로. 야키츠크라는 게 구워서 붙였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뇌리에 새겼다. 노린 야키츠크 하면서 뇌리에 새겨지다. 항상 이런 식으로 명사든 동사든 외울 땐 앞뒤 묶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글자 숫자죠. 이게 수뇌요. 발음은 슈노입니다. 수뇌, 그렇죠. 머리수의 뇌뇌자니까 어떠한 중심적인 지도자?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수뇌부다 그러면 간부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수뇌, 중심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그렇죠. 회담, 발음은 슈노카이당. 수뇌 회담이라 하면 정상회담, 각국의 정상회담을 슈노카이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슈노카이단보다는 외래어로 사미또를 주로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데스네, 두뇌의 뇌자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네, 오늘 흉자 2개와 뇌자 2개 어떻게 잘 정리됐습니까? 그렇다면 대표 단어로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 건 구덩이에 뭔가 빠져있는 그런 형상이었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으니 운수가 나쁘다. 불길하고 흉하다 해서 흉할 흉자, 대표적으로는 길흉하죠. 어떠한 조짐이 길하고 흉하다라는 흉할 흉인데 발음은 키켜. 그 흉할 흉에다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가슴, 거기다가 육다로를 집어넣어서 몸을 나타내는 글자 육다로를 집어넣어서 가슴 흉자, 대표적으로는 흉부 갈게요. 발음은 쿄브. 가슴 부위에 흉부의 흉자. 다음 이 한자는 왼쪽에 마음 신변에 위에는 작을 소였고 밑에는 흉할 흉입니다. 그래서 작은 흉한 일에도 마음이 괴롭고 번뇌로 가득하다 해서 번뇌할 뇌자, 대표적으로는 고뇌가죠. 발음은 쿠노. 번뇌 뇌자, 고뇌 뇌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육달을 붙은 건 신체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중에서 번뇌를 다스리는 기관인 뇌를 말하는 뇌뇌자, 대표적으로는 두뇌가죠. 발음은 두뇌 뇌자.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한자를 봤을 때 한글로 읽히면 일본어 음의 공통성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 보시고요. 이 데스네. 네, 오늘 흉자 2개와 뇌자 2개 어떻게 도움됐습니까? 물론 그 한자들이 쓰여진 단어는 많습니다만 우리는 시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는 거니까 제가 언급해드린 단어들은 꼭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이 데스네. 늘 그러듯 그렇게 복습하시는 가운데 저는 또 다음 한자 영상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이 데스네. 여기까지입니다. 교와 꼬꼬마대 교모 스카레 사마데시다. 대마대마쇼 사요나라.